안녕하세요. 대형 멘토 김정재입니다. 오늘 이 자이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. 현재 이 테슬라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현재 국내 2차 전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. 오늘 이 자이글도 오늘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. 또 이제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, 또 현재 경제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,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, 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먼저 봐보죠. 네, 이 추세가 아예 하락 추세예요. 하락 추세에 여기서 뭐 거래량 돌면서 반등을 한번 주려고 했지만, 결국 이 반등, 일시적으로 단발성으로 나온 것뿐이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는데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보면 이 역별 추세로 지금 가파르게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, 다 이평선 위에서 이평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세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가 지금 12%나 빠졌어요. 12%나 빠지면서 주가가 정말 많이 흔들리고 이제 셀이 점점 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있어서 주식을 자꾸 팔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주가의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, 또 현재 이 자이글의 유통 비율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. 유통 비율이 낮은 거를 보아 사람들이 대량의 매도를 할 경우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할 경우가 있다. 더 크게 하락할 경우가 크다라는 거 참고할 것 같습니다. 또 현재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. 그래서 이 5,600원에서 5,500원 사이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이 반등은 한두 번쯤 이제 오늘은 한번 떨어질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부터 기술적 반등이 조금씩 나올 것 같긴 한데, 그것도 약간 단발성으로 나오는 거지 주가 흐름에서 좀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좀 얻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지분을 봐도 지분이 또 좀 안 좋긴 해요. 솔직히 보면 21년 13년 매출도 이제 3분기 매출만 나왔지만 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, 이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이걸 보자면 JP 모건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16일부터 22일까지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. 더 일까지 이때 지금 물량을 좀 많이 쌓아놨어요. JP 모건이.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반등은 한 번 더 줄 수 있다. 우리가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외국인도 물려 있고 또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을 좀 어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. 그래서 우리가 좀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을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이 전기차 배터리에 관해서 정말 이 소식이 안 좋아지고 있죠. 전기차의 소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포드의 F10 라이트닝 이 생산량도 대폭으로 줄인다고 이야기가 나오고, 테슬라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퍼센트나 급락을 하면서 성장 둔화 우려는 물론 앞으로의 이 전기차 시장에서 큰 기대감을 꺾게 만들었습니다. 전기차는 근데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왜냐? 근데 이 자이글이 추구하는 이 LFP 배터리는 리튬이 들어가진 않습니다. 리튬이 들어가진 않아요. 근데 리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기차 자꾸 가격을 낮추고, 그로 인해서 이 LFP 배터리의 가격도 점점 낮추면서 이 원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가격이 자꾸 낮아진다. 뭐 내가 가격이 낮은 이 배터리를 판다면 마진율에서도 우리가 좀 개선을 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크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, 또 중국에서 자꾸 이 배터리 박앤셀이를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LFP 배터리 A랑 B가 있어요. 근데 둘의 성능은 똑같습니다. 네? B의 가격이 더 싸요. 그러면 우린 다 같이 이 B를 고르겠죠. 왜냐면 가격이 더 저렴하고 또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. 이런 부분에서 자꾸 중국하고 한국 이 LFP 배터리의 좀 기준치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
받고 가격을 낮추면서 이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보시면 LFP 배터리 장기가 뭐 전기차 원가 40% 배터리 값 인하 압박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미래를 얻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보시면 테슬라가 어제 장에 22%나 빠졌어요. 그래서 오늘 바이크를 포함해서 국내 2차 전지 흐름이 좀 많이 꺾일 것 같은데 이 테슬라는 왜 자꾸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냐? 바로 테슬라는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있죠. 을 자꾸 팔려고 이 소프트웨어를 팔려고 자꾸 전기차 가격을 낮추고 자신들의 이런 전기차를 널리 퍼뜨리는 겁니다. 이 소프트웨어로 추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죠. 추가적인 매출을 원해서인데 그로 인해서 자꾸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또 이렇게 가격 경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국내 전기차는 물론 그리고 국내 흐름은 물론 이런 부분에서 많이 꺾이는 게 아닐까 싶고요. 현대차가 어제 실적이 나왔어요. 현대차 영업이익률을 보면 라 밥도 못 따라갑니다.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 이 미래를 위한 이런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추가적인 이런 뭔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. 뭐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마진이 남기가 어렵다.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현재 이 LFP 배터리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나트륨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. 나트륨 배터리는 LFP보다 성능도 약간 더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한데요. 이런 부분에서 업계는 무조건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성능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고 성능이 어느 정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 나트륨 배터리 등장해서 이 가격까지 낮춰준다면 더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LFP 배터리가 아닌 나트륨 배터리로 오히려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중국은 현재 이 나트륨 배터리 공장화를 기후적으로 다 마치고 있고 또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자익을 이 LFP 배터리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고 했지만 추후 이런 부분에서도 밀릴 수가 있어서 주가 흐름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또 적자가 될 수가 있죠. 이 R&D 센터를 하고 R&D 운영을 하고 공장을 짓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. 이런 부분에서 나트륨 배터리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점유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LFP 배터리에 대해서 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. 자기들의 이런 신사업도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못하는 거죠. 그 LFP 배터리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이 LFP 탑재된 이 차량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LF 자익을 이 추구하는 이 LFP 배터리 신사업도 부진으로 크게 영업에서 뭐 매출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서 좀 자이글의 미래는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이글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